오늘이 2025년도 아마 마지막 의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이야기를 해마다 우리가 하는데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뽑히고 난 뒤에 지금 이제 6개월 하고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 된 것 같죠?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혼용무도라고 이재명 정권을 정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로 덮어버리는 식으로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켜 왔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견제는 야당의 본령입니다.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전체주의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조금만 한번 되새겨 보시면 갑질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추행을 해놓고도 자기가 오히려 무고죄로 먼저 고소하는 그런 희한한 케이스도 우리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미확인 내부 정보 활용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식을 2번을 했는지 국감 기간 동안에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축의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수를 했다는 쪽이 더 가까운 그런 사례도 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권의 실세들이 계속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금품 수수 대상으로 검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권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이 어려운 가시밭길을 잘 헤쳐왔듯이 내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타락한 권력의 민낯을 더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감시와 견제로서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해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김중배의 다이아에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배 다이아가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할까요?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이미 통보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연수는 안 가고 지명받아가지고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훈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된 이한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주 특보는 90년대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핵심 척근 중의 척근입니다.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처음 디자인했던 핵심 참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지난번에 인수위가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막후 실세라고 이미 다 알려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10월 15일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다들 왜 사퇴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탈세를 위해서 가족끼리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 그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
상가 부동산을 선물해 줬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인 부동산 정책에 가장 먼저 그 정책에 반기를 들고 또는 거기에 반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이한주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은근슬쩍 끼워넣기로 지금 재등판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해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원님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말로는 계속 외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대물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해 민생경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대책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1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가시화된 전월세 시장 불안, 최근에 월세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율, 물가, 기름값, 청년 일자리 등등 모든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작이 정책 기조의 변환의 시작이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켰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3월 10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각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대책 없는 민생 경제도 활로가 뚫릴 수 있다. 악화일로의 경제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본회의에서 진짜 민생 법안들, 국민들을 위하는 민생 법안들이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